예, 안녕하십니까. 고정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저녁 2부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지난주부터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소영 씨가 인사를 했었는데, 옆에 소영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수영입니다. 네, 주식쇼스트라 2부는요. 네,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과 종목 상담 코너 도와줘요 리치맵, 그리고 내일자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인사 좀 나누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방송을 들어가 버리시네요. 네. 밖에 비 오나요? 보슬보슬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많이 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집중호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장마 시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비 오는 날 진짜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끝날 겁니다, 비는. 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 시청자분들 일부를 보셨던 분들은 시장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 수용 씨가 이제 지지난주 2주 전까지 이제 수용 씨 포트를 꾸리고자 하면서 대형사들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드렸었고, 네. 실제로 그 포트 안에서 좀 가장 빛났던 종목군들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정현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예. 지난주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 좀 복습하고 갈 건데요.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화이팅 넘치시죠? 저 원래 화이팅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 화이팅 넘쳐서 네. 해야죠. 요즘 장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근데 힘을 내야죠. 시장은 시청자분들한테 1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 씨도 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지수 관련 ETF잖아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제 계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시장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 시장은 뭐 일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시장 관점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좀 초조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제일 가장 기억나시는 게 뭔가요? 투자와 매매 개념이었죠. 그렇죠. 예. 아주 이제 시세의 등락에,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꼭 중요하다. 손절 룰이라는 것도 3% 룰이나 4% 룰이나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원칙과 기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손절이라는 건 지지선이 무너지면 하는 게 손절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하자면, 시세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안 좋은 뉴스,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없으면 시세의 가격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투자와 매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약간의 이제 단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와, 그리고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렴한다라는 것이 주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가시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주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전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뭐 주지표가 있고 부주지표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차트에 요소가 있다라고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2부 기술적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수영 씨는 기술적 분석을 해보셨어요? 기술적 분석, 제 나름대로는 해봤죠. HTS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이평선도 보고 그렇죠. 보조지표도 몇 개 보고요. 네네. 뭐 자신만의 뭔가 뭐 기법 뭐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혹시? 제가 무슨 기법이 있겠어요.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그냥 대충 뭐 밑에 거래량 보고 네네. 그러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차트상에 어떤 모양새가 나오면 네.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양새가 나오면 또 매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예전에는 막 흘러내리는 거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하향? 많이 내려온 거. 아니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 네. 예전엔 기술적 분석을 못 할 때는. 네. 근데 뭐 거의 지하 땅굴을 파던데요. 계속.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은 왜 좋아하셨나요? 그게 이제 거의 낙폭이 이제 거의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네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쌍바닥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다중바닥이나 쌍바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제 패턴의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영 씨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그림을 해서 그림을 읽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 씨도 없고요. 저도 네. 없는 것이 타임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래에 대한 100%의 정확도를 갖는 그런 분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래서 화면에 좀 보시듯이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그 데이터들에 대한 확률과 통계를 내서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그랬으니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중바닥 말씀하셨는데 항상 두 개의 저점이 나오게 되면 종목이 나가더라. 네. 이전에 역사적으로 많이 이러한 형태가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뭐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이중바닥 형태가 잡히면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미래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투자자들이 이제 나는 이 주식이 그러니까 시장이나 종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때 100%의 확신을 갖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네. 간혹 보면 네. 뭐 어떤 애널이나 뭐 이런 네. 분들이 이거는 얼마까지 확실히 갑니다. 뭐 이거는 뭐예요? 100%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가능성을 논하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거죠. 가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거쳐서 나는 시장이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미래에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이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갔다 온 줄 알았죠. 못 타고. 그래요? 예. 예. 말도 안 되죠, 제가. 네, 말도 안 되네요. 비가 와서 그래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의 개념은요. 예. 과거의 자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빈번히 그랬으니까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는 게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그 분석. 야구로 치면 타율을 말하는 거겠죠? 타율이 그렇죠. 높은. 그렇죠. 타율이 좋은 사람이 안타나 예. 홈런을 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고 예. 해석을 하는 의미 자체, 개념 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시청자분들 그냥 뭐 재무제표 놓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턴어라운드형, 네. 그렇죠? 예. 성장인데 추가적으로 성장을 그러니까
뭐 저성장을 하다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다가 고성장을 하는 이런 기점.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그 도구들, 네. 예, 툴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캔들 차트라는 것을 참 익숙을 하실 텐데요. 네. 캔들 차트, 그러니까 시세,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것을 도표화한 것을 통해서, 이거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예,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프라고도 좀 많이 하죠. 예, 지금 보시는 게 이런 게 차트예요. 이평선도 있고 시세도 있고 밑에 거래량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 안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등락만 나타내는, 가격의 변동 추이만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차, 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차트를 가지고 이제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고, 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치,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에 궁극적으로는 수렴을 하나, 가격 밴드를 형성하지만, 그러니까 가치에 의해서 변동은 있지만 수렴을 해 나가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주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차트를 보셨듯이 막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거래량도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뭐 유익하죠. 네. 이런 걸 근데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항상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든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정말 당연한 내용들인데 자꾸 잊어먹으시니까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조금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패턴이라는 것을 잠깐 이제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한 패턴들이 형성이 되는 원리, 본질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뚜껑이 떨어졌네요. 네. 예. 뚜껑 열렸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제 캔들 차트의 주지표와 보조지표, 예.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보셨잖아요. 앞에서 수용 씨도 네. 이평선과 각가지 보조지표로 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뭐 MACD 그렇죠. 뭐 이런 거나 예, 이평선. 예. 그러니까 이평선도 보조지표예요. 네. 보조지표. 여기 이 차트 안에서 주지표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이 캔들하고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예. 파란색, 빨간색이 해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캔들하고 거래량이에요. 이게 이제 주지표입니다. 주지표 두 가지고, 앞에서 이제 회색하고 녹색하고 노란색 선이 있는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지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뜻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입니다. 주지표를 보조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지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차트에 대한 이 시세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밑에다가 보조지표를 상당히 좀 많이 깔아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 앞에서 이제 수용 씨도 말씀을 하셨듯이 네. 보시면요. 여기 지금 밑에 이제 하나씩 나오죠. 네. 이격. 슬로우 캐스틱도 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보조지표예요. 이격도, 네. S락 해서 주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호를 주는 것이 보조지표들입니다. 주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지표가 먼저 신호를 주고 주지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후행적이다라는 거죠. 후행적. 그렇다라고 하면 주지표를 보고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주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보조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템포가 늦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주식은. 예. 때를 사야 된다. 네. 예, 식상한 얘기지만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면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사기 전에 먼저 사서 남들이 살 만한 종목을 먼저 사는 게 관건인 거예요, 주식은 결국에.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주지표를 통해서 시장 해석을 하고 하는 사람을 보조지표를 통해서 시장 해석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라는 거죠. 템포가 항상 느리니까 후행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지표라는 것은 캔들이 아니고 캔들입니다. 앞에서 이제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캔들이라는 것하고 거래량이 주지표이고 보조지표라는 것은 정말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이격도하고 S락하고 이제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정말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평선도 포함해서 보조지표라고 한다. 근데 이 보조지표는 주지표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는 게 보조지표다. 말 그대로 주지표를 보조하는 지표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고요. 후행적이다. 이것도 그 내용이죠. 네. 보조지표를 네.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되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지표를 통해서 보조지표의 신호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주지표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지표라는 애를 한 100%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라고 하면 보조지표는 볼 필요가 없죠. 아,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는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자른 확률을 채워넣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차트를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격도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이용 많이 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캔들이죠. 시세의 변동. 이 정도면은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이격도를 안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보조지표를 굳이 밑에다 깔아놓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데 계속 이제 종목이나 시장을 분석하시다가 보면 내가 밑에다 이제 참고하고자 밑에다 그 표시해 놓은 보조지표 중에 수많은 보조지표 중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보조지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조지표들은 하나씩 없애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캔들 차트를 보면서 캔들의 시세를 보면서 이거 좀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해서 보조지표를 봤는데 보조지표는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확률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세를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보조지표가 시그널이 잘못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무조건 많이 본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보조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조지표들은 공부를 하시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은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아주 개념만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패턴의 종류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패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솔깃하실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건 참 단순합니다. 앞에서 이중바닥 형태라고 하는 것도 패턴의 한 종류고요. 이중바닥 형태라고 하는 것도 패턴의 한 종류고 다중바닥 형태도 있고 외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아주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시세는 항상 궁극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해도 변동을 주잖아요. 위아래로 등락을 거치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거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거나 하면서 시세가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추세라는 건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네. 상승 추세죠. 그렇죠. 상승 추세죠. 네. 근데 상승 추세에서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자, 상승 추세에서 반락 형태가 들어오면서 이건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이면 하락 추세. 네. 이렇게는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 패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중바닥이나 다중고점, 이중고점 이런 부분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추세를 지금 앞에서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칠판에다 좀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패턴이라는 것을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주가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패턴의 저점 안에서는 매수를 하고자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패턴의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세 안에 패턴이라는 게 전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나요? 아니에요. 네. 피카소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상승이죠. 네. 여기가 하락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 뭔가요? 이거요? 예. 그림이 이상한가? 예. 헤드앤숄더 아닌가요? 그렇죠. 헤드앤숄더. 네. 어깨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죠. 그렇죠. 오른쪽 어깨죠. 그림이 제가 좀 이상한데요. 오른쪽 어깨죠. 네. 이렇게 숄더가 헤드앤숄더가 지금 나온 거고요. 네. 이중바닥 형태도 한번 보시면요. 이쪽 고점으로부터 저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을 만들고 여기가 이중바닥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뒤집어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저점 부위에서 이중바닥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패턴은 고점 부위에서 이중바닥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들이 있는 것인데 패턴이라는 것은 암기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그려서 좀 보여드렸듯이 결국에는 시세의 변동 안에서 저점을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을 찾아내고자 패턴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 차트 안에서 꼭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것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거 할 건데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에 입각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거래량과 시세와 패턴을 같이 보는 건데 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예를 들어서 기고 있는데 거래량이 또 감소를 했다더라. 그러면 이거를 패턴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네.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데도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건 패턴이 아니라 거래량 점차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은 파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파는 네.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서 횡보를 하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소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반등에 대한 지금 이미 하락을 한 상태에 있는 종목이니까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칠 때쯤이면 팔 사람들은 다 팔았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결국에는 다중바닥 형태가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패턴 중에 하나인 다중바닥 형태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패턴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에 대한 해석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 추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알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좀 너무 멀리 가나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예, 예. 그러니까 칠판만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시세의 본질, 그러니까 예.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헤드앤숄더다 지금 여기 많잖아요. 예. 다중천전형, 이중천전형, 뭐 외고점, 외저점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 역시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자 하면서 그 관점 자체를 이 본질에 대한 결국에는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급등 형태의 종목군들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고, 응? 급등 후 이후엔 거래량이 왜 터지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본질 베이스로 좀 찾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건데 고점 부위에서 물량이 안 터지던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거래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밑에서 거래량이 작았는데 올라와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밑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다가 올라왔으니까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헤드앤숄더나 뭐 청전형이나 삼각형 형태, 뭐 대칭 삼각형, 펜던트형, 깃발형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름 자체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펜던트형이다라고 해서 이게 깃발 형태라고 해서 플래그 형태라고 해서 네. 뭐 책에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깃발 형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인데 이걸 깃발 형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깃발 형태가 이게 깃발 형태다라고 해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세에 대한 변동과 거래를 알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시장이.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이런 패턴 형태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수영 씨 좀 많이 덥지 않나요? 네. 덥어요. 아, 저만 더운 줄 알았어요. 그래요? 땀 많이 나시네요. 네. 네. 아, 오늘 저 스튜디오가 좀 많이 덥네요. 그러니까요. 예, 밖에 비 와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후덥지근하네요. 예.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까 할 것만 해요. 깔끔한가요 정말? 예. 그래서 그 패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름 가지고 외우실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씩 패턴 형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 제가 이런 형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중천정형이기 때문에 고점이 잡힙니다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다중천정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다중천정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중천정형이라고 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점이 자꾸 여기서 동일한 가격대에 잡힌다라는 것은 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욱하고 사다가도 어느 특정한 가격대에 오면 매수를 멈추거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고점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패턴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고자 하지 마십시오, 시청자분들. 이해가 필요한 거죠. 외우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주식의 본질을 알고 간다라고 하면 굳이 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정말 많거든요. 이런 형태가 네. 패턴이고 뭐 캔들 하나 모양새 하나씩 두고도 얘기 참 많잖아요. 맞아요. 도지 형태도 있고요. 또 묶어서도 있던데요. 뭐 샛별형. 그렇죠. 망치 예. 형태도 있고 뭐 삼봉형이라고 해서 예. 양봉 세 개 뭉치면 매수 신호,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온다. 상승 장악형. 그렇죠, 뭐 그렇죠. 초반에 예. 공부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승률이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삼봉 형태가 나오고 나서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하락 장악형이기 때문에 시세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개의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던 주가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 수반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거를 시장에서는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3일 동안 오르던 주가가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실렸다라는 것은 가격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던 매수세가 매도세로 변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고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고 많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거래량이 감소해야 많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약간 좀 심화된 내용이기는 한데 차트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아차예요. 수영 씨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수영 씨 자동차 매매해 본 적 있으세요? 현대 기아차? 2008년 이후에요. 네. 아니 살려다가 못 산 적은 있어요. 왜 못 사셨어요? 너무 밑에다 올라서? 받쳐놨죠.
아, 너무 올라서 네. 가격을 안 줬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 가격이 안 오던데요. 음, 네. 제가 그러니까 10,000원인가 살라고 했었거든요. 아, 10,000원이면 예. 2009년도 후반이겠네요. 예.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예. 아쉽게 했어요. 아니.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이게 지금 기아차의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무섭게 올랐죠? 예. 예. 최저점이 2008년 11월 달에 5,700원이에요. 5,700원인데 지금 8만 원. 오늘 종가 73,000원입니다. 네. 참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게요. 그 시청자분들이나 수용 씨도 이제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서적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서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르는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다. 시장의 인기를 끄는. 시장의 인기를 끄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네. 가격도 그에 따라서 상승한다. 음. 이게 일반적인 암기식 공부입니다. 암기식 공부.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의 본질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요. 예. 근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감소하고 있네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왜 감소하냐고요? 네.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오른다 이거죠. 이거 그 지난 타 방송국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수영 씨 저하고. 기억하세요, 예, 이거? 기억하죠. 예. 예. 자, 어제도 배운 것 같아요. 어제요? 큰 손들이 안 판다, 뭐 이거. 아, 그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르죠. 매집 형태를 얘기를 네. 하는 건데, 자,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예. 상승하는 종목이 견고하게 크게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아차의 주가를 보면 최바닥일 때 거래 수반이 가장 많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앞에서 오늘 강의 시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본질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건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아차라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주식 수도 한정이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을 매기는 거라고 했죠. 시장 네. 참가자들이 프리미엄을 계속 매기면서 예. 그 희소 가치를 계속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이 없거나 네.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만큼 사고 팔았던 기아차인데 또 예전에는 또 이만큼 주고 사고 팔았던 이 기아차인데 지금은 이만큼도 사고 팔고를 안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다가 내놓지를 않다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네.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유통되고 있는 적은 주식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고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요. 밑에서 그 5,000원대, 그 10,000원대 외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네.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투자자들입니다. 똑같은 투자자들이에요. 네. 걔네들도 10,000원대에 샀든 몇천 원대에 샀든 10,000원대에 샀든 2만 원에 샀든 3만 원에 샀든 4만 원에 샀든 사놓고 지금 내놓지를 않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을 기아차 같은 종목군, 기아차의 차트 해석을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네.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 번 산 사람이 시장에 팔고다 내놓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주식수를 가지고 네. 작은 거래량을 가지고가 작은 주식수를 가지고와 똑같습니다. 작은 주식수를 가지고 서로 사고자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고요. 이게 일반적인 차트의 해석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해야만 주가는 오른다. 이게 해석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전 데이터잖아요. 네. 이후에 예.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거래가, 예. 자,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예.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섰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고요? 예. 매도 신호인가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났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 번 산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다 보니까 작은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적은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서로 사고자 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거래량 감소하는 거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더 가려면 거래는 더욱더 감소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죠. 더욱더 올라오면서 감소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한 발 더 나아간 것인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거래량이 언제까지나 감소할 수는 없지 않냐. 하루에 한 주도 거래가 안 될 수는 없지 않냐. 예. 하루에 한 주도 거래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살 사람들은 다 산 겁니다. 팔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제가 기아차를 지금 기아차라는 종목을 분석해 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 고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시세의 변동, 가격 추이와 거래량을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전망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예. 이런 거 비슷한? 이따 얘기해 드릴. 그렇죠. 홈런주 할 때 좀 그때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제가 너무 급했죠? 네, 좀 많이 서두르셨네요. 제가 일단 그 일부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다시 꺼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내용은요. 오늘 제가 좀 많이 더워서요, 시청자분들. 자, 시세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캔들의 주가 추이를 보셨죠. 그리고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즌 1이에요. 시즌 1. 4월달, 5월달, 지난달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화요일 2부 시간에서 아주 이거는 개념, 기초, 초심자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아카데미입니다. 강의입니다라고 해서 3달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거 오늘 하루 동안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네. 수용 씨가 생각하시기에는요.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쉽습니다. 사람이 사고 파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보통 네. 차트 해석을 하실 때 가격의 변동 추이를 먼저 보신다고요. 네. 가격의 변동. 얘가 지금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 네. 얼마나 많이 올랐냐, 이런 것을 먼저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수용 씨가 답변을 해주셨듯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우선입니다. 캔들, 시세, 주가의 이동, 변동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둘 중에 우선시 되는 것은 가격의 결정이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 팔고를 얼마나 하고 있냐를 나타내주는 주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는 거래량이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을 부여하는 실체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래량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거래량이 움직이고 나서 변동이 되는 게 주가예요. 주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혼돈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돈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주지표가 두 가지인데도 먼저 선행하는 게 있고 후행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시세의 변동과 거래량을 해석하실 때는 얘가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동행. 뭐 하나 뒤처지는 거 앞서는 거 없이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의 변동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영 씨가 한 그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시가총액 한 400억짜리 종목을 사고자 합니다. 수용 씨가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사면 오르겠죠. 그렇죠. 100억이면.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것은 동시에 주가의 변동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주가잖아요. 네. 근데 해석을 하실 때는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주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주가는 선행한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도 시청자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네. 그 주가,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왜요? 앞에서 스태프분이 몇 분 남았어요 하는데, 예, 지금 강의 내용을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예,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주식 수는 한정돼 있어요, 시청자분들. 매일같이 찍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기아차의 주가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정되어 있는 주식 수, 거래가 지금 100만 주가 되고 있는데 한 3, 4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만 주는 보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내놓질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주만 가지고 프리미엄을 계속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쪽에서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A라는 종목이 10만 주 거래되던 A라는 종목이 갑자기 100만 주 거래량이 늘어나요. A라는 종목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입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거래량 증가는 관심의 증가다라는 것이 그러한 뜻이고요. 내일자 홈런주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내일자 홈런주 홈런주? 바로 들어가고요. 아니요. 예. 우리는 또 그 네.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네. 아, 맞네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저 테스트 진단해야 해보시죠. 되겠네. 아, 예. 테스트 해야 되나요? 네. 간략하게 테스트 해주세요. 패턴이라는 것 중에요. 네. 패턴이라는 것 중에 패턴이라는 것을 네. 잠깐만요. 패턴이라는 거, 예, 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았어요. 예, 제가 아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네. 패턴이라는 것을 모든 패턴이 한 그 그림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삼각형태 그렸었잖아요. 네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추세라는 겁니다. 네, 추세. 예, 제가 답변을 지금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강의를 더 들었을 텐데 말이죠. 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전문가분의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 종목 상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